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갈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 원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외 나머지 한 명에 과연 누가 들어가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그 자리에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의 각축전이 예상됐지만 결국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원희룡 지사가 뒷심을 발휘해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단연 대장동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양상을 띠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종의 도식으로 풀어내 화제를 모았는데요. 실제 원희룡 지사가 출연해 대장동과 이재명을 파헤친 유튜브 방송은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었지만 유승민이 4강에서 좀 빠지는 그런 이변이 좀 연출이 되고 그 자리에 황교안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컷오프 발표 직후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황교안 후보도 앞으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할 역할이 남아있는 만큼 탈락한 후보들에게도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 수재로 알려져 있었죠. 학창시절 내내 전국 수석을 지켰고 1982년도 제1회 대입학력고사까지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영재였습니다. 그 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원희룡의 성향과 이념은 좌파 성향이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야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는데요. 하지만 원희룡은 90년 동구권의 몰락을 보고 사상적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는데 또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준비기간 2년 만에 다시 수석으로 합격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원희룡이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0년 한나라당 16대 양천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줄임말인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당내 소장 개혁파의 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 뒤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연임하면서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하지만 그의 정치 이력에 오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었죠.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돼 다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 원희룡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때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가게 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엇갈리지만 한 가지 팩트는 지금까지 원희룡이 치렀던 총 5번의 선거에서 상대 진영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백전백승의 무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총선과 지방선거의 성적이지 대선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겠죠. 2차 컷오프에 대한 컨벤션 효과 그리고 대장동 이슈 선점으로 앞으로의 어떤 지지율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만 놓고 보면 같은 당 경쟁 후보인 홍준표, 윤석열은 물론 유승민 후보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열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네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8명의 후보가 참여했을 때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보다 치열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명의 후보는 당장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8일 동안 본경선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28일 동안 총 10번의 지역순회 합동 토론과 1대1 맞수 토론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과 2일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 그리고 3일과 4일 책임당원 전화투표와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망의 최종 후보를 다음 달 5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토론회를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곤란해지게 된 건 무엇보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어떤 표의 역학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4명으로 좁혀진 토론의 구도 때문인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물론 하태경 후보가 주로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섰지만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원희룡 후보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토론회가 4명으로 압축된 만큼 발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토론 구도가 짜여질지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후보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정호원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당 선관위 위원들일 텐데요. 이준석 대표는 여러분 알다시피 녹취록 파문 등 불미스러운 일로 당대표가 지나치게 대선 경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 후보의 시간이 오는 만큼 이준석 대표는 오로지 대여 투쟁과 통합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호원 선관위원장은 지난 1차 컷오프 때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사퇴 얘기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미세한 일정이나 경선 방식을 놓고 언제든 후보 측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정호원 선관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신규 당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이면엔 역선택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데요. 모쪼록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직을 뛰어넘는 보수파 진영의 원로로서 품격 있고 감동 있는 경선을 치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느 대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겠냐마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제가 아직 어린 나이기는 하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미천하기는 하나 여러 번의 선거를 일선에서 치른 경험도 있는데요. 이번 대선만큼은 어느 때보다 우리 우파 진영의 결기가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 4년 반을 경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 5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절박감들을 다들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반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피와 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서막이 내년 3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